제목 봐봐. 생식과 발생이라는 용어부터 보면은 생식이라는 용어는 번식하는 거. 다음 자손을 남기는 거. 그걸 생식한다라고 말을 해. 그 다음에 발생이라는 용어는 생겨나는 거거든. 뭐가 생겨나냐? 원래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작은 알로부터 사람의 모양을 갖추잖아. 그렇게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사람처럼 되어가는 과정, 그걸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야. 발생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럼 세포 분열이라는 거예요. 세포가 뭐 하는 거? 분열하는 거. 왜 분열하냐? 자, 분열의 이유부터 정리할게요. 분열의 이유. 세포는 왜 분열하느냐? 첫 번째, 왜 분열하냐면 크기 위해 분열, 크기 위해서. 생장, 크기 위해 분열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옛날에 배웠는데 쥐하고 코끼리 중에 누가 더 커? 코끼리가 크지? 쥐하고 코끼리의 세포의 크기는 둘 다 같지만 누가 세포의 수가 많은 거다? 코끼리. 그럼 크려면 세포의 수를 점점점 늘려야 되네. 세포의 수를 점점점 늘리려면 세포가 분열해야 돼. 그치?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 씌었어. 아물죠. 아문다라는 건 찢어졌다라는 건 일단 찢어졌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세포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 세포들이 죽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나요? 아니죠. 새로운 세포가 대체해야지. 그치? 새로운 세포가 그 상처를 치유할 때 대체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다시 살아난다. 재생시킨다. 다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지. 재생할 때도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지. 네. 재생할 때 합니다. 세 번째는 생식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야 되겠지. 단세포동물. 단세포 동물은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지만. 아니 그게 세포가 분열하는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몸을 나눠서 생식하는 거. 단세포 생물 특징. 정자와 난자는 단세포 생물의 것은 아니잖아. 그치? 갑자기 왜 나왔지? 단세포 생물에 대한 세포를 분열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이에요. 맞아. 이제 다음에 무성생식 배울 거고요. 중요한 건 다세포 생물이라면 다세포 생물이고 이런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들,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생식하는 녀석들이라면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분열을 통해서 걔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세 번째 분열의 이유는 뭐냐면 생식세포를 생성할 때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생장과 재생을 위한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체세포 분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주고 같은 말로는 감수 분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이름을 왜 감수 분열이라고도 부르는지는 뒤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들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슈는 뭐냐면, 그러면 생장이라는 걸 할 때, 생장할 때, 왜 꼭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생장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세포의 크기를 키워도 클 수 있잖아. 그치? 아니, 쥐하고 코끼리가 있는데, 쥐가 뭐 1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고, 이 코끼리도 1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세포의 크기가 크면 몸집도 클 거 아니에요? 그치?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해서 생장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뭐라니까 세포의 개수를, 그죠? 개수를 늘려서 생장하죠.
1번과 2번 중에 왜 1번을 선택하지 않고 2번을 선택해서 생물들이 자라나냐? 이겁니다. 네가 아까 말했듯이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자,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림 설명할 수 있냐면, 봐봐. 사람은 입으로 먹잖아. 근데 세포들은 뭐로 먹을까? 세포만? 세포막이라고 하는 자기 온몸을 통해서 흡수해요. 온몸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작은 세포일 때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1분 동안 야! 밥 먹어! 물질입니다. 쫙 흡수해. 오케이, 흡수. 해갖고 전체가 영양물질로 꽉 찰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전부 다 잘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세포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핵이잖아. 핵까지도 물질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몸집이 크다면 이거는 야, 너도 1분 동안 밥 먹어. 알았어. 1분. 똑같은 비율로 들어갔어요, 지금. 보입니까? 똑같은 비율로 쭉 흡수했지만 가운데까지 물질이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안에는 여기는 물질이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안 왔어. 여기는 물질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가운데는 물질이 오지 못했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는 1분 동안 그죠? 죽어버려요. 죽어요? 그 충분히 못하요 죽어요. 자기가 쓰는 만큼 세포가 커지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만큼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가로 1, 세로 1, 높이 1이에요. 첫 번째, 부피 얼마입니까? 1이죠. 1 세제곱센티미터. 얘는 가로 2, 세로 2, 높이 2예요. 8 세제곱센티미터. 부피라는 건 몸집이죠. 몸집이 3배로 커졌어. 그러면 그만큼 물질도 많이 필요하겠죠. 입도 같이 커져야 되지. 입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체표 면적. 체표 면적. 체표 면적을 계산해보자는 거야, 체표 면적을. 체표 면적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하나당 1이죠. 6면이죠. 얼마? 6제곱센티미터. 맞아요? 얘는요? 4, 6에 24. 24 제곱센티미터. 체표 면적 몇 배 증가했어요? 6, 4, 24. 4배. 몸집은요? 8배. 몸집은 8배 커졌는데 입은 4배 커진 거야. 그거 못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에 처음에 나와요. 간단하죠? 몸집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입이 커지지 못한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생장할 때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세포의 개수를 더 많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딱 각각 자르면 각각 떨어져 나오는 거야. 체표 면적이 더 커지겠죠? 이게 각각 떨어졌을 경우에 체표 면적은 몇 개예요? 이 하나, 둘, 셋, 4개잖아? 이게 4개 나오니까 1짜리 4개 나오니까 6, 4, 24 나옵니다. 네? 무슨 어쨌든 부피는 똑같죠? 부피는 똑같죠? 8 똑같이 나오죠? 이게 4개로 갈라졌을 때야. 갈라졌을 때 요만큼이니까 부피는 전체 부피는 8이죠. 체표 면적 각각이 6이죠. 아닌가? 각각 기울인데 6이죠. 네. 각각이 6이다. 6. 예? 체표 면적 6. 얘는 6인데 각각이 6이고 몸집이 8이다. 6. 네. 1.
4, 6, 24. 6자리가 4개. 계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세요? 좀 이상하다. 몸집이 전체로 보면 안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커졌을 때 몸집이 8배로 커졌지만 일단 각각 하나씩 본다면 몸집은 전체 4배 커지면 4배. 몸집. 그러니까 이게 4개가 생긴 거는 거지. 몸집이 4개가 되고 이건 부피 개념으로 보면 부피는 1자리가 4개니까 봐봐. 1자리, 이게 8개. 앞뒤가 있으면 그치? 8개. 하나. 뒤도 1씩이니까 8개 다르지, 8개. 깜빡이네. 8개죠? 그치? 8개 되는 거지? 1자리가 여기 나랑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이렇게 나왔는데. 8개. 이해돼요? 8개? 8개니까 몸집이 8배 커지는 거잖아. 그럼 최표 면적은 1자리가 8개 되는 거지? 48. 1자리가 8개 있는 거잖아. 6자리가 8개, 6, 8에 48이 있어. 그러면은 얘는 몇 배 증가하는 거야? 몸집도 8배, 입도 8배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체 나누어졌을 경우에는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세포 분열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염색체 개념이에요. 염색체가 뭔지 설명을 하면요. 봐봐.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세포의 중심에는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속에는 우리가 유전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다 라고 배웠어요. 유전물질의 정체가 뭐야? DNA죠. DNA입니다. DNA. DN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원래 DNA라는 물질은 이중 나선 구조로서 이렇게 생겼어요. 각각 염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 이중 나선 구조인데 중요한 건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이중이라는 걸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한 줄기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가 쭉 길쭉하게 있는 형태를 우리는 염색사라고 해요. 물론 DNA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들이 꼬여있는 걸 염색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염색사 자체가 DNA 플러스 약간의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는 염색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염색사냐면 염색이 잘 되는 실 모양의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핵을 아세트산타민이나 메틸렌 블루용액으로 염색을 하죠. 핵을 염색할 때 뭘 염색시키는 거야, 핵 속에? 염색사. 원래 염색사. 자, 염색사. 자, 아직은 염색사 안 배웠어. 염색사를 염색한 겁니다, 그동안. 근데, 또 봐봐. 이 안에 염색사의 형태로 유전물질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치? 근데 얘가, 내가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느낌을 톡 받아. 이럴 때가 아닌데? 어쩔 때? 이러면 내가 몸이 안 크는데? 이러면 옆에 죽은 세포를 내가 채울 수가 없는데? 나 지금 생식세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떨 때? 분열의 필요성을 느낄 때. 세포가 모두 다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분열하는, 계속 분열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분열하고, 그죠? 죽어갈 때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고 싶고 막 그래요. 이해됩니까? 딱 이렇게 느낌 받을 때, 어떨 때? 분열이 필요할 때. 분열 필요시. 분열이 필요할 때, 분열을 시작합니다. 이제 분열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얘가 먼저 분열하려면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물질을 똑같이 복사해서 줘야 돼요. 그치? 맞아요? 자기 거 반을 잘라주면 안 되잖아. 자기 DNA가 반으로 줄어들잖아. 이러면 안 돼요.
복사해줍니다. 봐봐. 복사 과정이야.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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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지. 하나 복사해야 돼. 복사 하나하나 합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지. 복사를 다 한 후에 나눠줄 때, 그지? 복사 후에 나눠줄 때 아주 편리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00만 톨의 쌀을 갖고 있어. 100만 톨. 근데 옆에 친구도 100만 톨의 쌀이 필요하죠. 일단 복사. 한 톨 복사. 200만 톨 되죠? 그치? 그리고 100만 톨 나눠줘야 돼. 한 톨 줘야죠. 그치? 이거 완전히 그런 일이죠. 이제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리고 염색, 이거 하나라도 빠질 애는 기여가 되는 거거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라도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이 100만 개를 10만 개씩 뭉치는 주먹밥 만드는 거야. 주먹밥. 10만 개 10덩어리 만드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복사했으니까 10만 개가 20만 개겠지. 왜? 100만 개의 쌀이 있다가 200만 개로 복사한 상태는 싫어. 20개의 주먹밥 만드는 거야. 막만. 주먹밥은 대체로 그렇죠. 쌀은 냄새? 그렇죠. 확실히. 잘하세요. 그래서 복사를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뭉치는 과정. 뭉칠 때 어떻게 뭉치냐? 자, 염색사 뭉쳐. 일로 와. 염색사들 얘를 중심으로 뭉쳐. 꼬여. 이 염색사야. 염색사를 막 꼬입니다. 막 꼬아서 뭉치는 거야. 밑에도 뭉쳐. 염색사 꼬아. 뭉쳐. 오케이. 주먹밥 하나. 너 가. 둠. 보내는 거야.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염색.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른다. 염색사가 꼬인 게 염색체예요. 당연히 염색이 잘 되겠죠. 그치? 염색체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리고 동원체라고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염색사가 꼬인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얘가 DNA죠. 그지? DNA라는 건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DNA, 야, 너는 무슨 정보 담고 있냐? 야, 나는 쌍꺼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래? 네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데 이 부분이라면, 봐봐. 염색사의 형태일 때 쌍꺼풀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겠지? 근데 복사됐을 거 아니야? 복사된 건 어디다 놨었을까? 복사된 거.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 복사된 걸 그대로 갖다가 옆에다가 꽂아놨습니다. 복사된 거. 그래서 나와 똑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걸 여기 갖다 놔요. 쌍꺼풀에 대한 복사.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를 X자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원래는 단일 모양이 하나인데 복사 후에 염색체의 모양으로 보이죠. 복사한 후의 모습이니까 항상 이런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얘입니다. 복사한 후의 모습입니다. 염색체라는 건 복사한 후에 나눠줄 때 꼬는 거니까 이런 모습으로 꼬입니다. X자. 물론 이게 나중에 나눠주고 난 후에는 반이 주주주주 찢어지면서 다시 나눠지죠. 딸 세포는 아니고. 찢어진 하나하나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찢어진 하나하나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가 나누어진 물체지.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 염색 분체라고 해요. 결국 이게 염색체인데 이게 나중에 쫙 찢어지면은 염색 분체 하나하나를 되는 거지. 그치? 염색 분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염색 분체. 됐나요? 오케이, 염색 분체라는 이름까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염색사가 뭔지, 염색체가 뭔지, 동원체가 뭔지, 염색 분체가 뭔지까지 용어적인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를 볼게요. 아빠의 정자와
바로 정자입니다. 정자의 앞에 여기 핵이 있어요. 여기 핵. 네.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가 맞습니다. 난자 엄청 커요. 정장 수능이고 양보한 양보 크기도 했고요. 정장 크기를 잡고 양보하는 맞아요. 자, 이게 정자와 난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죠. 결합되게 되면 뭐가 탄생하는 거야? 결국은 아기가 탄생하죠. 그치? 아기는 아빠 걸 노란색이라고 하고 엄마 걸 빨간색이라고 하잖아. 아기는 노란색도 갖고 있고 빨간색도 갖고 있겠죠. 노란색은 아빠한테 받은 거,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은 거 이렇게 있죠. 각각 하나씩 받았겠지? 엄마도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을 수 없어. 있고 아빠도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를 주겠지. 둘 중에 싸워서 이긴 게 드러나는 거야. 슬픈 일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아기한테 도착한 염색체는 나 아빠한테 받은 거야. 나 아빠한테 받은 거야. 이건 엄마한테 받았는데 근데 둘 다 여기에는 무슨 정보가 있어야 돼?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둘이 이렇게 만나야 돼. 둘이 탁 만나야 둘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긴지 알 수 있잖아. 이거를 1번 염색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든 거야. 물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염색사가 꼬인 형태를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쌍꺼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뭐 혈액형이다, 키다, 지능이다, 별로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겠죠. 첫 번째 쌍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당연히 두 번째 엄마한테 받은 아빠한테 받은 두 번째 쌍에도 당연히 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트를 줍니다. 엄마한테 한 세트, 아빠한테 한 세트 받아서 두 세트를 각각 종류별로 모으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1번 세트, 2번 세트 하고 전체 몇 세트가 있냐? 전체 22세트까지. 22세트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22세트까지를 이제 하나씩 받은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아기의 성별을 결정하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에서 이거를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이렇게 노란 걸 받으면 엄마한테도 이렇게 빨간 걸 받아서 둘이 같은 모양을 해요. 아빠한테 이런 걸 받고요. 엄마한테 빨간 거 하나를 받고요. 아빠한테 노란 걸 받는데 이렇게 받아요. 남자아입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이렇게 온전한 걸 받고 아빠한테도 온전한 걸 받아요. 자, 이게 여자아이. 끝에가 좀 다르죠? 이 남자의 차이죠. 같은 모양을 우리는 XX라고 표현하고 다른 모양을 XY라고 표현해요. 남자는 끝에가 XY, 여자는 XX. 아들 세는지 딸 세는지 담당하는 건 아빠겠네요.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같은 걸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아빠가 뭘 주냐에 따라서 남자애들 성이 결정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엄마 세대 때 아들 못 나오면 소방 맞고 아빠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미리 뭘 다 알았더라면 소방 맞을 일이 없었겠죠. 근데 미리 알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얘야, 너는 왜 아들을 못 낳니? 너는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한대요. 뭔가 아는 며느리라면 어머니,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맞겠죠? 이년이 미쳤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빠가 결정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갔네. 어쨌거나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 성염색체가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게 이쪽이죠.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해요. 상염색체. 둘 다 항상 있다. 얘는 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염색체는 총 22쌍이니까 몇 개인 거야? 44개인 거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한 쌍이니까 2개인 거지. 그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다? 46개. 46개. 근데 봐봐. 1번 쌍. 이거는 어떤 순서로 나열한 거냐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염색
염색체 크기 순서대로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나열합니다. 그때 1번 쌍은 크다. 20번은 되게 작겠죠? 그때 1번 쌍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쌍을 연결하는 거죠. 이런 쌍을 뭐라고 불러주냐? 둘을 서로 상동이다. 상동인 염색체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표현해요. 상동 염색체. 또 다른 용어 나왔습니다. 자, 염색사, 염색분체, 염색체, 동원체, 상동 염색체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말해요. 이거는 당연히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겠죠? 물론 쌍꺼풀에 대한 걸, 둘 다 쌍꺼풀이 있다, 둘 다 쌍꺼풀이 있다가 아니라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기는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온전한 46개짜리 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아빠가 몇 개 주고 엄마가 몇 개 줘야 돼? 그렇죠. 각각 23개씩 줘야 되는 거지. 23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 아빠한테 받은 거 23개, 엄마한테 받은 거 23개가 모여서 전체 46개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이때 상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상동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는 상동일 때, 우리 EN이라고 표현하자 약속했습니다. EN. 그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전부 다 상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핵상으로, 핵의 상태를 표현할 때 핵상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EN은 이꼴 46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EN 46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이렇게 쭉 찢어지면 상동이 찢어지죠. 없어지게 돼요. 이게 둘이 갈라지면. 상동이 없어지지? 다시 말해서 얘도 또한 얘가 지금 남자이라면 정자를 만들겠죠? 정자를 만들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딱 보내요. 둘 중에 하나 보내요. 하나 보내면은 상동이 갈라진 거죠. 상동이 아닐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상동이 아닐 때는 그냥 N이라고 표현해요. N. 상동이 아닐 때. 상동일 때 EN, 상동이 아닐 때 N이 되겠죠. 그럼 봐봐. 아빠가 만드는 요 정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는 염색체 개수가 23개인데 상동이 아니겠지. 핵상 표현해봐라. N은 이꼴 23입니다. 난자 또한 N은 이꼴 23이 되겠죠. 이렇게 정자가 난자가 만나서 뭐가 만나죠? 그렇죠. EN은 이꼴 46짜리 다시 정상적인 아기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떤 과정인지 알겠죠? 이런 것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 염색체 맨 밑에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실제 그림이 아니라 사진책인 거야. 실제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입니다. 됐죠? 자,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염색체가 초파리 같은 경우는 8개. 그 아버지부터 8개, 어머니부터 아니 4개, 4개. 4개씩 만들어요. 단순하죠. 근데 재밌는 건 감자 몇 개가 나와요? 감자가 48개? 48개죠. 되게 또 10cm도 48개죠. 자, 봐. 그러면 염색체가 많으면 뭐가? 염색체가 많으면 그만큼 염색사도 많고 뒤에도 많잖아. 그러면 되게 지능이 뛰어나고 진화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하지만 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감자가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 이거.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염색체의 개수가 지능이나 우월한 정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같은 종이라면 당연히 염색체 개수는 같아요. 같은 종이라면. 그치? 근데 얘와 얘는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잖아. 하지만 감자라는 종은 다 같은 46개, 신패치 종은 48개라는 거예요. 둘이 그렇다고 무조건 절대 조건은 아니죠. 염색체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종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같은 종이라면 염색체 개수는 같아야죠. 그죠? 그거 정리할 수 있고요. 가끔 가다가 사람인데 EN 이퀄 47짜리 사람이 만들어진대요. 이런 사람들을 돌연변이다. 열선이다 우성이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는 염색체가 어떤 찢어질 때 빠지직 찢어서 한쪽 봐야 되는데 잘못 찢어진다. 빠지직 이러다가 쏠리면은 이쪽으로 정자가 만들어질 때 이 N 이퀄 24짜리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걔가 가서 결합되게 되면은 엄마는 23개 좋지 24주 47개 됩니다.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게 21번, 21번째 염색체가 아빠한테 2개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요게 3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들어봤을 거야. 다운 증후군이라는 도형변이 있어요. 눈과 눈 사이가 멀고 지능이 떨어지면 인중이 짧죠. 표현한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21번 염색체가 3개의 경우. 1꼴 47회. 네, 그 생명보험 기술 관찰에서요, 염색체 6개월 맞춤 경험이 발달되면요, 다음 증후군도 일어나시는. 그럴 수 있는데 다 크고 나서는 안 돼요. 네. 발생 단계에서.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발생 단계. 최초의 세포 분해를 해 나갈 때 이미 발견해야 돼. 근데 엄청 어려운 일이야. 처음 세포 분해를 할 때 검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검사해? 검사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세포 하나를 떼어서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초기 발생 단계는 세포 하나가 곧 그 생명체 전체야. 어떻게 이걸 알아? 뭐 이렇게 영상 장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몰라도 그걸 빼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정리를 해봤고, 오른쪽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볼게요.